안녕하세요. 콘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네. 웹소설 PD로 일하고 계신, 직급은 팀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웹소설 PD로 일하고 계신 김성철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타지 소설팀에서 기획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김성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웹소설 PD가 어떤 직업인지 좀 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좀 비방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비방용이면 편집 때리면 되니까. 네. 모범 답안을 해야 될지 고민 좀 했는데요. 이제 모범 답안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이제 주요 업무는 기획과 이제 편집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비방용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서비스업에 좀 가깝긴 합니다. 서비스. 네, 왜냐하면 작가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적절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업이라고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창작하고 이런 부분을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결국은 그게 작가님께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네. 지금 기획자로서의 웹소설 PD도 있고 편집자로서의 네. 웹소설 PD도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모범 답안에서. 네. 그러면 일단 편집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건지.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제 웹소설을 이제 독자분들이 읽기까지의 과정이 총 3단계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고 읽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화, 그리고 서비스, 이제 이렇게 3단계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한 단계를 더 추가하자면 사후 처리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원고 읽고 이후의 과정은 사실상 편집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고가 있고 된 이후에 교정, 교열, 윤문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 텍스트를 데이터화해가지고 서비스 이제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제 업로드 그 이후에 플러스 사후 처리 이제 뭐 댓글 확인해서 호텔자료 확인한다든지부터 이제 그거를 단행본으로 이제 펴낼 수도 있고, 결국 그 전반적인 과정은 이제 편집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획자로서의 편집 능력은 기본 옵션처럼 좀 깔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든지 교정 교율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글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부분이라서 미리 갖추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편집자로서의 능력은 그냥 네네. 기본적인 거다. 네, 아무래도 기본 옵션으로 다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기획자로서는 어느 정도 편집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기획자로서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나중에도 이제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이제 이 기획자라는 이제 직종 특성상 기획이라는 이제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각가지 이제 색을 결정하는 게 그 기획 능력이다라고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작가님들의 네. 각각의 색이 다 다른데 그거를 발견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당신의 강점은 네. 이거니까 네. 이거를 좀 살려보자, 이런 게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대해서 참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단계에서 원고 입고를 위한 다 모든 행위들이 이제 사실 기획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고 입고를 위해서 내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쓰시는 글을 잘 도와서 이제 원고 입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재밌는 게, 기획을 어디까지라고 기획을 해야 되는지가 참 애매한데요. 이제 경험상으로는 부하 직원 중에 한 명 중에 어느 날 팀장님, 혹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걸 정말 케바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기획자분들도 수많이 있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일본식으로 해서 글에만 집중하셔서 글 전체를 이제 뜯어 고치시는 능력을 기획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작가론을 좀 되게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싶은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인적인 사로 인해서 멘탈적으로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글을 쓰시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힘들다 하시면은 선의세를 좀 뭐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본다든지, 결국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가님 자체의 상황도 파악을, 왜냐면 결국은 글은 작가님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까지도 저는 이제 기획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글이 나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이제 갖춰주는 게 저는 이제 거기까지 기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폭이 넓은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거에서 기회를 어디까지 해도 많이 명확하게 제가 글이에요라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뭐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쓸지 이렇게 할지 뭐 설정을 어떻게 할지 그런 데서 도움을 주는 게 기획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 시야가 굉장히 넓네요. 약간 유럽 축구처럼 넓게 쓰시네요. 최선의 이제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집필을 위해 이제 제일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매니지가 있고 기획자가 있는 게 오롯이 집필에만 이제 몰두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는 이제 기획이라고 조금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거의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기획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하고 더 넓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각자 기획자의 색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이거는 좀 작가분들, 좀 지망생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데 네. 작가 발굴을 저희가 하잖아요. 신인 작가를 네. 어디선가 찾아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판사로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네. 우리 요 웹소설 PD분들이 문피아 심해탐사라고 하죠. 조회수 적은 네네. 아직 그 투베에 들어오지 못한 작품들 찾아다니면서 네네. 섭외도 하잖아요. 네. 그 두 개 다 각각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컨택이라든지 플랫폼은 사실상 특정 플랫폼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많은 작가님들 중에서도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투베에 들어야지만 어떤 매니지먼트들의 눈에 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려고 한다고 한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 수라장이지 않습니까? 수라장을 해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계약의 순위에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심해로 내려가서 이제 작품을 이제 보고 있다. 왜냐면 사실 올라오고 노출이 되는 만큼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한테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선 검증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장 이제 적게 칠 수 있는 부분이지, 심해에 가서도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들이 전개가 올바르게 될 것인지 뭐 여러 부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기획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로 이제 계약을 하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기획자들은 지금 심해 탐험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적인 주제의 소재로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대중적인 소재들이 인기가 많은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아까 가능성을 얘기를 했을 때 최대한 그래도 대중적인 걸 다루면은 독자분들이 좋아할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좀 오타쿠스러운 사람은 특정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장르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무속신앙이라든지 네, 어떤 특정 장르에 꽂혀가지고 찾는 기획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신감 있게 그래서 원하시는 글을 사실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외부투고도 이제 많이 보내주시는데, 외부투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원고와 기획서가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많이 봅니다. 네네. 쓴 원고와 기획서 따로 놀면 이거는 생각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부 쪽을 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한번 검토 중에 참고를 한다고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연락드려서 기획서 이후의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자기 글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으신지, 가실 방향이 확실하시다면, 미숙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도와주라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실 의지라든지 확실한 게 있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방금 질문에서.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네네네. 당연히 첫 작품이나 두 번째 작품에서 네네. 흥행에 성공하는 작가분들이 네네네.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부럽죠. 근데 제 경험상 네. 보통은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면 네. 다섯 번째 이렇게 좀 뒤늦게 흥행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네. 처음부터
조금 뭔가 다른가요? 아니면은 진짜 이럴 줄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의외로 성공했네 이런 분도 있나요? 이게 사실상 제가 작가님들 가장 비유할 때 많이 이제 쓴 표현이 타자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타자? 네, 타자. 예, 예. 타자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홈런 타자라고 이제 보통 야구에서 지정하는 타자들이 홈런만 칠 수 없듯이 대형 작가님들이 항상 성공작을 이제 맨날 이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신인 타자들이 홈런을 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타석에 홈런을 칠 수도 있듯이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다만 각 작가님들이 이제 타자들도 처음부터 여러 번과 배트를 휘두르고 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타율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타율이라는 게 결국 사막이라 하면은 30%의 확률로 친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작가님들도 여러 작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형성되고, 그게 결국은 타자의 타율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타율이라는 건 결국 저는 이제 그게 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색을 갖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색을 이제 갖추고 자기만의 컬러가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여기서 형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형성되면 이분은 이 색이 확실하다 하시면 결국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자기 생각과 뭔가를 이제 확신하고 계시다면 터지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밀고 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물론 성적의 차이는 있지만 내 커리어에서 터지는 작품 결국은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님들께 투 스트라이크 나싱일 때 무조건 휘둘러야 됩니다. 네, 그만큼 포기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되고 몰렸을 때는 다른 어떤 대중적인 요소를 이제 하기보다도 내가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글을 뭔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 가장 쓰실 때 재밌고 이 부분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작가들한테 좀 약간 힘이, 저도 작가여서 약간 지금 힘이 됐어요. 이제 웹소설 PD 업무 중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음피아라든지 시비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그쪽 담당자분들이랑 미팅을 꽤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마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가님들이랑. 네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들이랑 미팅 자주 이제 갖는 편이고, 논의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작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계약하고 있는 작가님들과 그 작가님들이 지금 어떤 연재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연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은 가장 확인하는 게 좋고요. 확인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 작품을 쓰시고 계시다 하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뭔가 스케줄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모로 조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 프로모션은 진짜 작가님들이 과연 내 작품을 프로모션을 논의를 하시는 걸까를 궁금하시는데, 맞아요. 네네. 근데 정말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플랫폼 이제 미팅 전에 이제 각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작품은 들어간 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어느 프로모션이 들어갔으면 지금은 좋겠다, 탄력을 받겠다, 목록을 추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플랫폼을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데요. 다만 이제 작가님들께서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제 제의를 해도 진짜 대화가 너무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돼도 플랫폼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도 당연히 일정이라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확정 짓겠다, 확정해서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거의 진짜 드뭅니다. 이제 그래서 답을 해주기를 정말 분위기가 좋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네네, 노력해보겠다 이 때문에 이제 저희도 확정지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작가님한테 사실 그래서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든지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된 게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그 답이 가장 좋은 너무 좋죠, 그게. 네, 그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전달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아쉬운 입장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너무 하면 좋거든요. 저희도 거기 맞춰 준비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다음은 이제 플랫폼도 다양한 이제 작품을 다루다 보니 이제 그쪽도 그쪽 사정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작가인데 원고를 언제 몇 시까지 꼭 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업로드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각 플랫폼마다 사실상 그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업로드 마감 시간이죠. 네네, 맞습니다. 업로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뭐
뭐 4시까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5시까지 뭐 이런 식인데 뭐 정식 문제는 특정 시간까지는 이제 그쪽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 위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이제 작가님께서는 사실상 입고해 주시는 거에서 사실상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처리 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한다든지 데이터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 서비스하도록 세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실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지라 결국은 그리고 데이터 하면서도 뭔가 문장 구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깨진다든지 여러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다만 미리 입고를 해주시고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저희한테 여유를 주시는 경우는 저희가 그만큼의 여러 번의 어떤 오류라든지 있는지 점검할 시간을 조금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의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그래서라도 시간을 조금 더 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은 모든 작품, 어느 작가님들 아니면 작가님과 편집자가 아니더라도 뭐 시스템상이든 존재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일단은 저희는 최소한 줄여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당연히 그 작품을 연재하시는 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네,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플랫폼이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뭐 최소한 뭐 한 30분, 1시간 전에 주셔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 시간이 사실상 미리 입고해 주실수록 더 훈련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확률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웹소설 뭐 제 것도 그렇고 뭐 남의 웹소설 보다가도 댓글 보면은 뭐 어디에 뭐 몇 퍼센트 구간에 무슨 오타 있어요 이런 거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단 저희 쪽에서 일단 최대한 걸러낸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곤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각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가장 빨리 이제 당연히 이제 교체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내 자체적으로는 내일 아침 전체 작품들에 대해서 댓글을 확인해서 지금 교체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네네.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도 오타는 네네. 웹소설 쪽에서는 이제 사소한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큰 문제인 업로드가 누락된다든지 맞군요. 뭐 잘못 올라간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사실 누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네네. 좀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게 이제 만약에 토요일 와. 저녁이라든지 그걸 발견한 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짜 막막한데요. 사실 정말로 지금 이야기하면서까지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진짜 명확합니다. 일단 이 사태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최우선적인 목표는 서비스 정상화입니다. 네, 그래서 누락이 됐던 다른 파일이 올라갔던 빨리 대처를 해주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사과 전화를 드리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작가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연락을 하면 작가님도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이제 보고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최우선 될 거는 선 조치입니다. 서비스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일단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하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뭐 정말로 담당자의 오류 이제 누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진짜 종종 이제 플랫폼 쪽의 문제인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 보고를 이제 드리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피드백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조치를 하고 작가님께 들고 가는 게 그래도 작가님 입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조치가 됐다라고 안심을 좀 더 들 수 있지. 아까 터졌어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말은 정말 저도 이제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 플랫폼 간에 이제 비상 노트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교체를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해요? 네, 되는 부분이 당연히 닿는다면 될 수 있지만 그분 삶이 있으니 이제 안 된다면 일단 그래도 최우선 최대 빨리 일단 서비스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각하게 되시네요. 근데 일단 얘기해 주신 업무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야근을 좀 꽤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야근 없애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회사는 당연히 이제 야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기획자라는 어떤 직업이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생활을 하면서 느끼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만 원고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제가 진짜 간략하게 해서 뭐 화장실에 가서가지고 뭐 잠깐 그 짬틈에서도 뭐 이제 볼일을 보면서도 이제 글을 읽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이제 원고를 결국 그 괜찮은 게 이제 뒤적뒤적 거리면서도 이제 보고 결국 그러니까 항상 그 작가님들도 항상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획자들도 원고나 어떤 업무에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을 하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일요일부터 사실 조금 뭐 다음 주에 봐야 할 원고들이라든지 뭐 작품들이라든지 뭐 사항들을 좀 살피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는 항상 조금 노출되어 있는 게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데요? 근로자로서. 그래서 열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열정과 관심이 이제 결국은 자기 어떻게 보면 배신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뭐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네. 서비스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취감이나 보람을 어떤 때는 느끼실 텐데 언제일까요? 없다면 제가 저 이 자리에 없으니까 가장 좋은 사항은 그 작품이 흥행해서 매출과 명성을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기획자로서도 좋고 작가님도 이제 자기 커리어도 좋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매출하니까 가장 좋은 상태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람을 좀 느끼는 거는 작가님과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작품의 원고를 읽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게 이게 비슷하다고 탁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다리가 맞듯이. 아니면은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들었을 때 작가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그 상황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한 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다음에 작가님과 연락을 할 때라든지 미팅을 할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만 얘기 안 하고는 정말 말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듣는 사람들이 힘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진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가님과 함께 이제 작가님도 이야기하실 때 너무 좋고 그럼 저도 하면 정말 이게 뭔가 서로 이게 심해질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순간이 막 오히려 작가님과 언제 연락하지? 하면서 막 더 하고 싶다라든지 막 오히려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순간이 저는 그때가 가장 그 약간 연인들이 썸 탈 때랑 비슷하네요. 서로 연락하고 싶어하고 맞네요. 그거랑 비슷한 맞네요. 네.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뭔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상 진짜 그렇게 연락해 주시는 게 좋기도 하고. 네. 저는 이거 사실은 네. 이 웹소설 출판사에 웹소설 PD면서 작가를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떤가요? 노코멘트는 약간 이거 묵비권이 이럴 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업계에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기획자로서의 결국 끝은 직접 쓰거나 자기가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기획자의 결국은 최종 목표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글을 쓰다 보니 이제 많은 글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번 이제 슬슬 이제 적어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편집자 기획자 출신이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네, 또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저도 뭐 지금 뭐 비밀이지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설 PD를 지망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럼 웹소설 PD가 좀 되려고 하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네. 좀 그래서 이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기획자를 꿈꾸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기획자라는 게 그러니까 장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될 수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해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하면 결국 인풋이죠. 많이 읽어야 된다는 네, 노력이라는 그래서 진짜 말씀처럼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작가님들이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뭐 많이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시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기획자로서 작가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님과 동일선은 아니더라도 작가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바탕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맡은 작품이 역사 관련 작품이었는데 네, 대체 역사 관련인데 처음에 그래서 얼떨떨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이런 작품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책을 찾아서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역사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역사 자격증도 땄었거든요. 네, 그 작품. 근데 그럼으로써 작가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한 작품 중에 사주 관련 작품도 있었는데 이 작가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역학을 막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논현동 강남 가서 역학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진짜요? 네네네. 수업을? 네네, 수업을 들어보고 그래 제가 좀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지 작가님과 어떤 보면은 적어도 다른 관점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의 경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기획자라는 게 이제 책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아닌 이상 정말 작가님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작가님께서 이 작품 정말 재밌게 읽었다 라고 하시는 것 중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근데 그냥 넘기기보다도 이 작품 하시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그럼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제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는 만큼 그냥 평범한 그 중에 누구로 남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업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절대 물론 누구든 도전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시지는 않았으면 좀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보니까 약간 이 직업을 네. 약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저희 카메라에 해주십시오. 네. 드리고 싶었던 말은 매니지랑 그 기획자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실 때 솔직히 조금 이게 나에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갸웃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물심양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많이 관심 갖고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의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